안녕하세요. 공시 줍줍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입니다. 코스닥 상장 바이오 소재 기업 아미코젠이 4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는 내용,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별도의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먼저 아미코젠이란 회사를 살펴보면요. 바이오 업체인데 신약을 개발하는 곳은 아니고 바이오 소재 업체입니다. 보통 소재, 부품, 장비를 합쳐서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부장 업체라고 하면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오 산업에도 소부장이 있고 바이오 의약품에서 가장 핵심 소재는 배지, 레진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코젠의 사업 보고서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레진 그리고 배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기자 생활 동안 제약 바이오 업종을 전문적으로 출입해 보지는 않아서 저도 이것저것 자료를 보고 공부한 내용인데요. 배지라는 것은 세포를 배양할 때 쓰는 것으로 세포의 먹이 또는 세포의 영양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가 이걸 먹고 증식하는데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기 위한 필수 소재입니다. 그리고 레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양된 세포에서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수기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레진의 종류는 다양한데 배양된 세포로부터 단백질을 분리하는 소재를 단백질이란 뜻의 프로틴과 합쳐서 프로틴 레진이라고 부릅니다. 즉 배지는 세포를 살찌우고 레진은 불순물을 걸러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배지와 레진 이 두 가지 소재는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곳에선 가장 필요한 핵심 소재인데 지금까지 전부 수입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극히 몇 개 회사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배지와 레진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기술력 있는 회사들에게 돈을 줘서 한번 국산화 해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업체 중에 하나가 아미코젠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아미코젠이 배지 생산과 관련해서 231억 원 규모의 국책과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로부터 231억 원을 받아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또한 레진도 역시 국산화 소재를 위한 국책과제로 선정이 되었고요. 종합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선 아미코젠이 배지와 레진 국산화에 총대를 맨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배지와 프로틴 레진 국산화를 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서 아미코젠은 퓨리오젠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전남 여수에 있는데요. 레진 생산 국산화를 준비 중이고 또 인천 송도 여기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와 같은 바이오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송도에 배지 생산 공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배지와 레진 생산 국산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미코젠은 돈을 많이 못 법니다.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서 엄청난 증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국책과제를 선정해서 국가의 자금을 지원할 정도의 기술력은 오케이. 하지만 이제는 상장회사로서 실적도 보여줘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미코젠은 아직까지는 실적을 보여주기 전까지, 즉 국산화에 성공해서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까지 돈이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상종회사니까 주식시장을 통해서 계속 조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달하는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도 그러한 자금 조달의 일환인데 이번 전환사채 공시를 보기 전에 그동안 최근 아미코젠이 어떻게 자금 조달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미코젠이 올해 5월에 발표한 교환사채 발행 공시입니다. 총 87억 원을 교환사채로 조달을 했는데 참고로 이건 아미코젠의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미코젠이 이미 투자해 놓은 셀리드란 업체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셀리드는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 회사이죠. 셀리드의 주식을 활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했고 보시면
채권인데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즉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교환사채이고, 이 교환사채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송도에서 배지 생산과 관련한 시설 투자 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자율 0% 그리고 배지 시설 투자 자금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공시는 작년 6월, 2021년 6월에 발표했던 전환사채 공시입니다. 총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채권인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권이고요. 전환사채로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쓰느냐? 역시 시설 자금으로 씁니다. 그리고 타법인 출자 자금으로도 많이 씁니다. 참고로 타법인 출자 자금은 이후에 라이산도라는 리히텐슈타인에 있는 바이오 소재업체 지분을 인수하는 등등에 쓰였고, 아무튼 이것도 이자율 0% 그리고 설비 투자와 본업에 쓴 것입니다. 즉 작년 6월에 발행한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 그리고 올해 5월에 발행한 87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모두 이자율을 0%로 설정을 했습니다. 즉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이자가 없는 채권, 즉 회사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서 발행을 했고, 이렇게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은 전부 본업의 설비 투자로 또는 바이오 소재 업체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을 전부 사간 쪽들이 증권사나 펀드들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아미코젠이 어제 7월 18일에 공시를 한 전환사채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발행한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는 아까 보셨던 작년에 발행한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와 많이 다른 조건에서 발행은 한 것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3호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의 규제가 작년 12월부터 엄격해졌습니다. 즉 작년 12월부터 새로 발행하는 3호 전환사채, 지금 보시는 아미코젠이 이번에 발행한 전환사채와 같은 3호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콜옵션을 최대 주주 지분 한도로 제한한다든지 특히 상향 리픽싱을 도입하는 등의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상향 리픽싱이라는 조건이 특히 중요한데요. 상향 리픽싱이란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선을 한번 그어보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판이어서 약간 선이 삐뚤삐뚤하더라도 다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보통 처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주가를 검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주가가 여기에 있으면 전환가격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전환가격이 주가보다 조금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개의 전환사채에서는 하향 리픽싱 조건이 붙어서 전환가격도 같이 떨어집니다. 채권 투자자들 위해서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향 리픽싱, 즉 전환 가격을 낮춰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가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12월 이전까지 발행했던 3호 전환사채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전환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전환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향 리픽싱만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파란색 구간,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면 전환 가격은 고정되기 때문에 전환사채 투자자, 즉 채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차익 구간이 상당히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환사채를 산 채권자들은 매우 좋은 상황이 되지만 반대로 기존에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차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환사채 물량이 주식으로 바뀌어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시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신규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계속 내려갈 때는 전환 가격도 같이 따라서 내려갑니다. 하향 리픽싱은 그대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는 전환 가격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바로 이 구간이 상향 리픽싱입니다. 여기는 하향 리픽싱, 이게 상향 리픽싱입니다. 다만 상향 리픽싱도 한도는 있습니다. 최초의 전환 가격까지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그 이상 올라가더라도 상향 리픽싱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요만큼의 차익은 채권자 너희들이 먹어라 라는 것이죠. 다만 아까 봤듯이 상향 리피싱이 존재하지 않을 때 먹을 수 있는 차익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전환사채를 사가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전환사채 물량에 따른 주가 희석 부담이 조금 덜어지겠죠. 어쨌든 이러한 상향 리픽싱을 왜 도입했냐 하면은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고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려서 하향 리픽싱 되고 그 다음 나중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자신들은 차익을 먹는 이러한 채권자만 배불리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신규로 발행하는 사모 전환사채에서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상향 리픽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공모 전환사채는 의무가 아니고 사모 전환사채에서만 상향 리픽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는 불특정 다수에게 팔지만 사모는 특정인에게 파는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니까 지나친 특혜 안 돼, 이런 거죠. 아무튼 상향 리픽싱은 전환사채를 사가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 말은 상장 회사들이 사모 전환사채로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작년 12월 이전보다는 좀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지금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그것을 어떤 투자자들이 사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투자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인위적으로 약간 좀 짜고 치는 고스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논외로 치고요. 이제 돌고 돌아서 아미코젠이 어제 발표한 전환사채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공시를 드디어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상향 리픽싱 조건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상황, 바로 이것이 리픽싱에 대한 조건을 담은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환사채 전환가의 하향 조정이 있은 후, 즉 하향 리픽싱이 있은 이후에,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딱 끊었는데 지금은 추가적인 설명이 더 붙습니다. 기타의 사유로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는 중간에 복잡한 내용 건너뛰면 새로운 전환 가액으로 조정한다. 이게 바로 상향 리픽싱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만 상향 리픽싱의 한도는 발행 당시 최초의 전환 가격까지만 가능합니다. 어쨌든 상향 리픽싱이 이번 아미코젠 전환사채에도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작년 12월 제도가 바뀐 이후에 발행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러한 상향 리픽싱 조건이 있음에도 아미코젠이 이번에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이자율이 또 0%입니다. 좀 전에 봤던 올해 5월의 교환사채 그리고 작년 6월의 전환사채도 모두 이자율 0%였는데 이번에도 이자율이 0%입니다. 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파는데 이자를 주지 않는 매우 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런 채권을 누가 사갈까요? 보시면 사가는 사람이 한양증권, 메리츠, 신한금융투자, 하이투자, 이베스트 이런 증권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뒤에 쭉 보면 여기는 다 펀드들입니다. 어떤 펀드들이냐 하면 주로 이제 메자닌이라고 하면 뭐 CBBW, EB 이런 것을 말하죠. 메자닌 펀드 아니면은 뭐 코스닥 벤처 펀드 뭐 이런 펀드들이 사갑니다. 이런 증권사들이나 펀드들은 전문 투자자들이죠.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수익률 내 불리한 상향 리픽싱도 오케이 했고 이자도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자선 사업가는 당연히 아니니까 이건 뭐냐? 오로지 나중에 주가 수익을 노리고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을 얻겠다는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미코젠의 주가가 얼마 이상 올라야 이 증권사나 펀드들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느냐? 최소 마지노선이 24,653원입니다. 이거는 최소 마지노선입니다. 왜냐하면 전환 가격이기 때문에 이건 최소치이고 이거보다 훨씬 쭉쭉 올라가야지 증권사 펀드들이 돈을 벌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증권사 펀드들이 아미코젠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자선 사업을 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아미코젠이 이번 전환사채 조달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나오죠. 송도의 배지 공장, 그리고 여수의 레진 공장, 배지와 레진, 바이오 의약품의 핵심 소재 배지와 레진 공장 건설과 기계 장치를 위한 시설 투자 자금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아미코젠은 계속 배지와 레진 국산화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젠에게 자금을 대주는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에 베팅을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미코젠은 지금까지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를 모두 3으로 발행했습니다. 이중 교환사채는 아미코젠 주식을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니어서 아미코젠의 주가 물량 부담에는 상관이 없지만, 전환사채 2개 총 900억 원 규모죠. 작년 500억 원, 이번에 400억 원, 총 9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는 모두 3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 전환사채를 사간 채권자들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팔 수 있다는, 즉 물량 부담을 경계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작년 6월에 발행한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가 있고, 이번에 새로 발행한 400억 원을 더해서 총 9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잔액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전환을 하면은 334만 주가 새로 발행되는데, 이게 현재 아미코진 총 발행 주식 총수의 16.91%입니다. 총 거의 17%에 가까운 물량이 나옵니다. 이거는 전부 발행을 하면 유상증자 17%의 유상증자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의 주가 희석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발행했던 500억 규모의 전환사채는 주가 하락으로 리픽싱이 한 번, 하향 리픽싱이 한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환 가능 주식수가 더 늘어났고요. 지금까지 아미코젠이라는 회사, 그리고 어제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이것저것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미코젠은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재인 배지와 레진 국산화를 하는 중이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현재 그렇게 국산화로 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각종 주식 연계 채권을 찍어서 자금을 조달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달한 자금들이 전부 회사에게 유리한 무이자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미코젠의 주식 연계 채권을 사가는 투자자들은 이자는 필요 없다, 주가 상승에 베팅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다만 나중에 진짜 아미코젠이 배지와 레진 국산화 결실이 임박하고 주가가 오를 때 이 전환사채 물량이 주식으로 바뀌어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